네,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좀처럼 가라앉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야당과 여당이 총리 해임 건의안 제출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완구 총리 끝까지 국정수행을 할 것임을 거듭 다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여론의 흐름은 어떨까요? 여론의 정석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과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매주 살펴보고 있죠. 대통령 지지율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는 어떻게 집계됐습니까? 네, 세월호 1주기와 성완종 리스트 후폭풍으로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지도가 2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112주차 지지율인데요. 일주일 전 대비 1.5%포인트 하락한 38.2%의 긍정평가가 나와서 2주 연속 하락했고요. 예. 국정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2.1%포인트 오른 56.1%로 나타났는데 지난주에 9.7, 30%대로 떨어졌는데 거기서 더 떨어졌네요. 네, 2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부정평가가 이제 56.1%인데요. 2개월 만에 다시 50%대 후반으로, 중후반으로 상승한 것인데, 1월 말, 2월 초에 연말 정산 세금 폭탄 논란 이후에 다시 부정평가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일간 단위로는 13일 월요일 날은 39.5%로 이제 출발을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화요일까지는 괜찮았었습니다. 성역 없는 수사 의지 표명으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39.9%까지 소폭 올랐습니다만, 예. 음료 박스 3천만 원 수설이 발표된 15일 날부터 떨어지해서 16일 날은 35.6%까지 빠졌었고요. 세월호 1주기 다음 날인 17일 날은 38.4%로 반등했는데 아무튼 주간 집계는 38.2%로 마감이 됐습니다. 예. 자, 이게 아무래도 뭐 이완구 총리에 대한 수사가 점점 이렇게 진행이 되고 또 의혹이 직위가 되면서 더 하락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에 단기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주어왔던 것이 바로 인사 문제였거든요. 대통령의 임기 3년차에 접어들면서 대통령의 소통 그리고 대통령의 정책적 성과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추고는 있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인사 문제인데 이 총리와 관련된 물론 진위 여부는 밝혀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 그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는 인사와 관련된 이 트라우마가 재현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대통령이 순방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집중 조명되면서 대통령의 지지율에는 아직까지 가파른 하락 속도는 아니지만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것도 대통령 지지율에 상당히 부담스럽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자, 게다가 이완구 총리는 이제 충청 총리고 네. 성완종 정 회장도 충청 포럼을 이끌어온 사람이고 그래서 이 충청도 민심도 어떤가 좀 궁금한데 지역별, 네. 특히 그 연령대별도 조금 주목을 할 필요가 있죠. 어떻습니까? 네, 대전, 충청, 세종 지역에서 가장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5.6%포인트 하락했는데요. 그 전주에 45%였는데 39.4%로 하락을 했고요. 부산, 경남, 울산, PK 지역에서 그 다음으로 4.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경기, 인천, 또 서울 이런 지역에서 많이 떨어졌고요. 연령대별로는 50대와 60대 이상에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른바 집토끼 지역에서 떨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대전, 충청 지역은 성완종 전 회장과 이완구 총리 간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더욱 많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고 PK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부정평가가 다시 긍정평가보다 높아졌는데 예. 긍정평가가 다시 많아져야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PK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많아지면 다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지는 이른바 아하. 캐스팅 보트 지역을 꼽으라면 PK 지역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PK 지역이 지금 내려가고 네. 또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이 당선될 수 있었던 주요 기반 가운데 하나가 대전 충청이 있지 않습니까? 네. 총선에 이어서. 자, 이 부분이 이제 하락하는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충청 지역에서 하락하고 있는 것은 가장 큰 이유는 인사 논란이 집중적으로 이 충청권 인사를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무엇보다도 이 대전, 세종, 충청 지역에 대해서는 인사를 뚜렷이해서 충청에 대해서 충분히 대통령이 중시하고 있다는 그런 인식이 지지율에도 도움이 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인사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또 한편 이 충청권 인사, 이완구 총리와 관련된 문제가 불거지면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인사에 대해서 반대했던 충청권 주권자들도 있거든요.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집중적으로 부각되었던 점이 있는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당 지지율의 간격이 가장 좁은 곳이 지금 충청권입니다. 아하.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도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청을 중심으로
이 결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향후에 대통령으로서도 상당히 부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인사만큼은 귀국과 동시에 뭔가의 조치를 통해서 충청권 민심에 대한 어떤 대통령의 응답도 내놓아야 된다는 것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지지율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야당이 지금 총림 해임 건의안 뭐 이렇게 지금 하면서 총 공세에 나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의 민심은 새누리당 참 저래선 안 돼. 뭐 새정치연합이 좋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어차피 지금 계속 뭐 나오다 보니까 정당 지지율 한번 네. 살펴주도록 하시죠. 어떻습니까? 네, 정당 지지율이 새누리당이 지난주에 이제 많이 빠졌다가 이번 주에는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예. 또 새정치연합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고 뭐 기대를 했겠습니다만 지금 그래프가 이제 잠시 소개될 텐데요. 조금 오히려 빠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정치연합도 지금 해임 건의안 등의 사안에 대해서 역풍을 우려하는 거고요. 역풍이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월호 1주기를 겪으면서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나 뭐 이완구 총리 또 그 유승민 원내대표가 분양하지 못하고 되돌아가는 그런 그렇죠. 모습을 보면서 보수층이 결집을 해서 세월호 1주기 다음 날 오히려 대통령직은 그 정당 지지율이 올랐거든요. 그런 차원을 고려한다면 지금 새정치연합에서는 탄핵이라든지 아니면 해임 건의안 이런 문제가 오히려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타이밍도 지금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시점 이전에 할 것인지 이후에 할 것인지 오늘 의총에서 아마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새누리당에 대한 불신이 뭐 포션이야 클 수 있겠지만 결국은 정치권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정당 지지율을 보면 오히려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어느 정당도 지지할 정당이 없다라고 하는 무당층의 비율이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 이 보궐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도 새정치민주연합도 일종의 컨벤션 효과를 누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지 못한 것은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정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부메랑이라는 것이거든요. 예. 2002년, 2007년, 2012년 각 대선 때마다 이러한 정치 자금의 의혹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만큼 해결되지 못했던 것이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은 지금 현재 정치권 전반에 대한 실망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각 당의 지지율이 대폭적으로 하락하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 국민들이 이 관성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새누리당을 지지해왔던 대로 지지해오고 또 새정치민주연합은 지지해온 대로 지지해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당 지지율을 보는 우리의 관점은 그만큼 국민들은 기존 정당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으로 들어가 보죠. 네. 이번에 거론된 사람들 중에는 기존의 대선 주자 후보의 뭐 5위 안에도 들었던 사람도 많습니다. 자, 그분들을 포함해서 사람 대통령 그 대권 주자, 네. 대권 주자 지지도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주시죠. 네, 문재인 대표는 뭐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강세를 나타낼 수밖에 없겠죠. 27.9%로 자신의 최고 지지율을 주간 단위에서 경신하면서 15주 연속 선두를 고수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김무성 대표인데요. 13.2%로 지난주에 박원순 시장에 밀려서 3위로 떨어졌었는데 이번 주에 다시 많이 오르면서 13.2%로 2위에 올랐습니다. 이완구 총리나 홍준표 지사가 지지율이 많이 빠지면서 그만큼 반사 이익을 본 측면도 있고 박근혜 대통령과 지난주에 보도가 나왔지만 독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여권의 지금 자중질환, 이 위기 상황을 김무성 대표 중심으로 헤쳐나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박원순 시장은 지지난주 이클레이에서 회장으로 선임이 되면서 지지율이 좀 올랐었다가 이번 주에는 좀 언론의 보도량이 줄면서 빠졌고 또 안철수 전 대표가 5.6%로 그 다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5위, 6위도 마저 보여주시죠. 기존의 지지율을 상승세를 보였던 이완구 총리가 10위까지 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이완구 총리의 경우에는 3.3%포인트, 그러니까 절반가량의 지지율이 날아갔고요. 그러면서 11호 6계단이나 떨어졌습니다. 그 앞에 있는 홍준표 지사 역시 지난주보다 1.4%포인트 하락한 4%로 6위에서 한 계단 내려앉은 것으로 나타났고 정몽준, 김문수 두 잠룡이 반사이익을 보면서 퍼센트의 변동은 크게 그렇죠. 없습니다만 등수에서. 5위로 올라갔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을 지금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대선 후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자기 지지층을 결집하고 더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 비호감도를 낮추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의혹이라는 것이 생겼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 결백한 그런 규명을 해내지 못하면 그것 자체가 비호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차기 대권 후보로 올랐던 사람들 중에서도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의 여론과 정서를 본다면은 다음 대선 후보는 반드시 깨끗한 정치인이라 해야 됩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처신에서 충분히 이런 면을 명백하게 보여주지 못할 경우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지율은 언제든지 뭐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다.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현재의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지금 총리입니다. 이완구 총리가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으니까요. 해임 건의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여론의 정석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편향성을 가진 어떤 평론가의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여론 분석을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듣기 때문에 날짜를 거기에 대한 해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3일에 하자 또는 27일에 하자.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여의도 돌아가는 그 상황으로 봤을 때 23일에 하는 것과 27일에 하는 것. 그 날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귀국하는 날짜가 27일이고 또 예. 재보궐선거가 29일인데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 입국 전에 만약에 해임 건의안이 발의가 돼서 또 여당 의원들의 또 협조가 없는 상황에서 부결이 된다면 이때까지 사실 가결된 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새정치연합 입장에서도 명분은 내세웠지만 실리를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7일 귀국한 이후에 처리하게 되면 명분도 챙기고 실리도 챙길 수 있다. 왜냐하면 이완구 총리가 지금 여권 내부 핵심 부에서조차 지금 그만둬야 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을 고려한다면 명분을 내세우고 날짜를 굳이 서두르지 않고 그 다음에 자진낙마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더 실리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당내에서 그런 분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23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전투표가 있기 전입니다. 만약에 이치게 될 경우 이것은 다분히 보궐선거의 분위기를 신경을 쓴 것인데요. 지금 현재 새누리당으로서는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여러 가지 선거 판세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완구 총리에 대한 거리두기가 보다 더 가시화되고 명시화될 수 있는 것이 이러한 본회의를 통해서 정리가 된다면 보다 더 사전투표 때부터 보궐선거에 이 새누리당 후보들이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래도 지금 현재의 아주 불리한 어떤 판세를 어느 정도는 방어하지 않겠느냐는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 총리의 운명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 부재 중에 어떤 국가 대행으로서의 국정 운영을 대행하고 있는 어떤 법적 제도적 입장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대통령이 오고 난 이후에 처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또한 새누리당 지지층의 입장일 수가 있거든요. 예. 바로 그런 측면에서 보궐선거라고 하는 이 기준을 가지고서 과연 어느 것이 우리 정당에 더 유리할까 그런 고민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하나 사진이 아마 있을 겁니다. 사진 하나만 보고 가죠. 이 4.19 기념식에서 이완구 총리가 기념사를 하는데 이 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옷을 입지 않고 우산 씌워주는 사람 없이 그냥 비를 맞으면서 연설하는 총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어깨에 사실 최근에 그 공식 행보, 그러니까 외부의 공식 행보는 4.19 기념식이었는데요. 나중에 이제 비가 하도 오니까 이렇게 비옷만 씁니다. 옆에서 우산 받쳐줄 정도의 사람이 있었을 것 같은데 우산 씌워주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주변에. 지금 총리의 입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인 것 같기도 한데 이 본인의 어떤 의도가 깔려 있는 걸까요? 아니면 누구도 우산을 받쳐주고 싶지 않은 걸까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우리가 의전이라는 것이 어떤 의전이라는 것이 보다 더 공식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저러한 어떤 그 모습이라는 것은 굉장히 심경이 복잡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비를 챙겨 입을 만한 이 심리적인 여유 자체가 없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만큼 지금 현재로는 본인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 여론 그리고 앞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될지 하는 본인 스스로의 어떤 심리가 굉장히 복잡한데요. 또 하나 우리가 한 장면을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중남미 선방 첫 지역인 콜롬비아에 도착했을 때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보통은 대통령 의전이 옆에서 우산을 누가 받쳐주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우산을 쓰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주변에 누군가가 본인의 근접해 오기보다는 본인 스스로도 우산을 직접 들 정도로 굉장히 심경이 복잡하다. 그리고 악수를 하는 과정에서도 콜롬비아 그 영전 인사, 영접하는 그 인사들과 악수를 할 때도 상당히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우산을 한 손에 쥐고 악수를 하거든요. 이 대통령의 어떤 순방 첫 번째 모습, 그리고 총리의 4.19 이 기념식에서의 모습 등은 지금 현재 매우 심경이 복잡한
이 대통령과 총리의 어떤 그 모습을 반영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완구 총리가 이제 지난번에 총리 지명 과정, 인선 과정에서도 결국에는 이제 대전 충청 민심을 힘입어서 위기를 넘어섰었는데요. 그렇죠. 이번에도 사실은 지금 거의 뭐 낙마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또 지금 본인 스스로는 이 모든 낙마의 분위기를 일축하고 있고 지금 일정대로 계속 직무 대행을 지금 수행하고 하고 있는데요. 있죠. 예. 일단 첫 번째는 동정론에 의지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세월호 참배 갔을 때도 결국에는 발길을 되돌렸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보수 진영이 결집을 응집을 하는. 결집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검찰 수사, 지금 뭐 지난주에 일부 언론에서 계속 그런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여전히 이완구 총리가 총리의 직을 수행할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단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산을 은유적 표현으로 돌려서 얘기하자면 지금 새누리당 당 안팎에서 야당은 물론이고 이완구 총리에게 우산 씌워줄 사람 뭐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재보궐선거 얘기 시간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재보궐선거 목요일과 지난주 금요일 날 여론조사 결과 나왔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CBS에서 발표한 4개 지역을 보면은요. 예. 뭐 공통적으로 새누리당 후보들이 지금 지지율이 많이 빠졌고 새정치연합이 약진을 하고 있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간단하게 하나 살펴보죠. 먼저 관악을입니다. 네, 오신환 후보가 보시다시피 7.1%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지난번 19대 총선 때 33.3% 득표를 했었는데 그 득표율 수준으로 지금 굉장히 낮아졌고요. 정태우 후보가 8.2%포인트나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오른 거고요. 정동영 후보의 경우에는 뭐 큰 변화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호남 민심 혹은 관악을의 야권 지지층이 정태우 후보한테 어느 정도 전략적 투표를 해줄 것이냐의 문제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남 여기 관악을에서는 또 이제 결국 후보 사퇴까지 했어요. 오늘 이상규 정결에. 후보가 사퇴를 했었죠. 예, 결국은 그래서 야권 단일화에 지금 징후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성남 중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 중원은 아직 신상진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워낙 개인적으로 다져놓은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신상진 후보가 워낙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만 여기도 역시 정한석 후보가 지난번에 32.7%였는데 이번에 38.5%로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막판에 야권 단일화 연대 가능성이 남아 있고 그래서 좀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지역이 돼버렸습니다. 네, 불안한 새누리당 지도부 불안한 곳 또 있습니다. 인천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말에 계속 김무성 대표가 집중 지원 유세 네. 펼쳤었죠. 네, 그 강화의 사위 문재인 대표의 열심이 있기도 했었지만 안상수 후보의 경우는 새누리당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지금 같이 동반 하락하는 양상으로 뭐 그야말로 5차 범인의 접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가는 신동근 후보가 당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 새정치연합에서는 애써 표정을 감추면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광주 서구를 가보겠습니다. 광주 서구는 지금 천정배 후보가 앞서고 있죠. 네, 이곳 지역은 다른 지역과는 좀 다른 양상입니다.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천정배 후보가 계속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역시 불안한 리드입니다. 지난번 강훈태 전 시장이 여론사에 앞섰었는데 뚜껑을 따봤더니 많이 뒤처졌던 그 결과 때문에 지금 이 지역도 계속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중간 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판세는 얼마든지 더 바뀔 수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